자, 한관종 정말 치료가 어렵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치료도 잘 되지도 않고 설사 치료 된다고 해도 뭐 제발 잘한다 그러고 뭐 자칫 잘못하면 뭐 흉터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아그네스라는 장비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치료가 좀 되는데라는 얘기도 또 들었을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아그네스를 좀 받아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던데요 라고 하는 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한관종을 치료하는 아그네스 정말 좋은 장비이긴 한데 각각의 시술 방식에 따라서 조금 시술 횟수라든지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오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이프스가 7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관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관종은 한관, 즉 땀샘이 과도하게 커져서 생긴 일종의 양성 종양입니다. 땀샘은 숫자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한관종은 여러 개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땀샘은 생각보다 깊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피부 속에서부터 병변이 커져서 피부를 밀고 올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튀어나오는 병변은 사실 병변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커진 게 올라왔기 때문에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사실 우리가 손상을 줄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을 최대한 보호하고 밑에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면 됩니다. 이전에 아그네스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CO2라는 레이저로 겉에서부터 구멍을 꾹꾹 뚫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효과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겉의 층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얗게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네스 바늘을 찔러서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옴으로써 깊은 층에 있는 병변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면 병변에다 바늘 찔러서 꾹 고주파 주면 끝이네요. 되게 간단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에 오신 많은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저 이전에 아그네스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잘 모르겠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드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그 각각의 병변에 우리가 이제 찌르는 횟수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한관종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큰 것도 있죠. 어느 정도 병변이 크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번만 찌르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큰 공이 있죠. 거기다가 바늘을 찔렀죠. 고주파를 뿍 주면 동그랗게 고주파 영역으로 파괴되는 병변이 있을 겁니다. 한 개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바늘을 3번 찔렀습니다. 그럼 그 큰 공에 파괴된 조그만한 면적이 3개가 되겠죠. 그 파괴된 것만큼 크기는 서서히 줄겠죠. 즉, 한 번을 찌르는 것과 2번, 3번 찌르는 것은 결과에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되게 촘촘하게 많이 찌르면 금방 좋아지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이때부터는 의사의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욕심부려서 좁은 구역에 너무 촘촘하게 찌르다 보면 함몰 흉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즉, 너무 많이 안 찔러도 또 너무 많이 찔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병변의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찌르냐에 따라서 부작용은 적게 그리고 치료는 조금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결과의 차이입니다. 자, 2번째는 우리 각각 피부의 특성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 밑에 보통 많이 생기시잖아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부드럽죠? 이마에도 한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되게 딱딱하죠? 같은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들은 꼭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서 내가 바늘을 찔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림만 보십시오. 실제로 바늘이 피부를 밀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은 그림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마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바늘을 푹 찌르면 밑에 단단한 뼈가 있으니까 찌른 대로 그대로 푹푹 들어갈 겁니다.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눈 밑에는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1.2mm 깊이로 찌른다고 했지만 이게 밀려서 실제로 0.8mm가 들어가서 실제 병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눈가 주변처럼 좀 부드러운 병변에는 바늘이 1.2mm, 1.2mm가 딱 한관종이 위치하는 보통 평균적인 깊이인데 그 깊이에 잘 들어가도록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서 찌르고 살짝 당겨서 실제로 바늘 끝에까지 들어간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번째는 논문 사진인데 피부 자체도 각각의 얼굴의 부위에 따라서 두께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비록 한관종 바늘 깊이가 1.2mm로 고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의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찌르고 조금 더 누르게 되면 1.5mm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얕을 때는 조금 찔러서 약간 빼서 고주파를 한다든지, 즉
피부 병변의 각각의 두께,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한 시술한지에 따라서 역시 치료 결과에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찌르느냐의 또 각도도 중요합니다. 수직으로 보통 찌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선으로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병변이 처음에 클 때는 저희가 거의 수직으로 찌르게 되는데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병변 크기가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면 나중에는 병변의 깊이가 1.2mm가 아니라 조금 더 얕게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1.2mm로 푹 찌르면 실제 바늘 끝이 병변을 통과해서 더 깊이 위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바늘을 살짝 빼서 찌를 수도 있지만 비스듬히 그림 보시면 비스듬히 45도로 찌르면 실제로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가 1.2mm가 아니라 조금 더 얕게 들어갈 수 있죠. 즉 병변의 호전도에 따라서 병변의 깊이가 얕아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깊이를 조절해서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시술을 할 때 보통 아그네스에서 제시하는 파라메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워로 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푹 고주파를 낼지 세팅이 돼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거기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만 했었죠. 그런데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이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워를 크게 세게 해서 병변을 좀 세게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눈가처럼 조금 위험한 부분은 파워를 약간 줄이더라도 고주파가 나가는 시간 뿍 나갈지 시간을 조절하면 고주파가 뿍 퍼지는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병변의 상태, 위치에 따라서 또는 뭉쳤느냐 한 개로 단독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워를 쓸지 또 고주파를 어느 정도로 뿍 길게 쌓아서 그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가는 면적을 어떻게 할지도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통증 관리입니다. 선생님, 통증을 관리하는 것과 치료 결과가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한관종은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은 눈 주변에 많이 생기시죠? 제가 이제 뭐 꼭 한관종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같은 어떤 시술을 할 때 이쪽을 시술하는 것과 눈 주변 시술할 때 통증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눈 주변이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신경이 좀 잘 발달돼 있고 그만큼 통증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관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취 크림만 바른다면 사실 통증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렇다 보면 환자분이 시술할 때마다 이렇게 꿈찔꿈찔 움직인다거나 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면 시술한 의사가 제대로 바늘을 찌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마취 크림과 동시에 신경 차단 마취, 해당 부분이 떨어져서 신경 차단 마취를 하면 눈 밑에 있는 신경이 아래로도 가지만 위로도 쭉 뻗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눈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 신경이 시작하는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면 해당 부분에 아주 마취가 잘 돼서 마취 크림, 신경 차단 마취를 하면 환자분께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시겠죠? 그럼 의사는 조용히 차분하게 한 땀 한 땀 시술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정교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병변도 잘 찾아야 됩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적인 환관이고요. 자, 그 옆에는 조금 뭔가 병변이 커져 있죠? 근데 아직 완전히 커져 있지 않으니까 겉에서 봤을 땐 평평해 보이시죠?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병변이 많이 커져 있으니까 피부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이런 부분은 의사도 눈에 보이니까 치료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간에 있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술하냐면은 의사가 좌우 양쪽 방향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면 그 부분이 볼록하게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런 숨어있는 병변까지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서 눈에 보이게 만든 상태에서 다 치료하면 확실히 나중에 재발을 좀 덜한다고 느끼시게 될 거고 시술 횟수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아그네스 팁은 1회 사용하고 폐기해야 됩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살짝 바늘이 멀쩡해 보여서 조금 다시 한번 재생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아그네스라는 것이 팁이 1.2mm인데 해당 부분을 찌르고 고주파를 강하게 주면 한관종 있는 부분 진피죠? 거기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그 금속 팁 주변에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파워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1회 시술할 때는 치료가 잘 되는데요. 이것을 자꾸 소독하고 재생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단백질 응고가 점점 두꺼워지겠죠. 이러면 같은 파워를 쓰더라도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아그네스 이 바늘 팁은 1회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한관종 치료에 있어서 아그네스 시술 횟수가 좀 병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횟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한관종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